자, 그러면은 지금 요걸 이제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축삭돌기가 길다라는 게 있으면 거기 한 지점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 지점에다가 자극을 주기 전에 자극을 주면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때 그럼 니네 거기 지금 3페이지에 보면은 탐구 분석 여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자극을 주기 전, 자극을 주고 난 이후까지 이 막전이라는 게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 그래서 요 이제 세로축이 막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인 거야. 자, 그 이제 뭐 여기 요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때 자극을 준 거라고 해보자. 자극을 요때 자극을 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극을 주기 전까지는 이 축삭돌기의 안쪽하고 바깥쪽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라 그랬지? 그게 마이너스 70이 쭉 유지가 되는 거야.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가 자극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 지점의 막전이가 점점 상승한다. 점점 상승하는 거야. 상승해서 어디까지? 한 플러스, 이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플러스 30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35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플러스 30에서 편의상 여기 35라고 할게. 플러스 35까지 쭉 이렇게 막전이가 올라갔다고 치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자극을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지점의 막전이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쫙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한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까 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애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 녀석에 의해서 그게 다시 마이너스 70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이해됐어?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막전이가 이제 이렇게 변해 간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구간을 나누면 만약 요 그래프 나오면 여기까지는 무슨 상태다? 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막전이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 여기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막전이가 쭉 내려가는 요 지점은 재분극이 일어나는 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 문제 풀 때 이렇게 구간으로 나오거든. 여기 구간 1, 뭐 여기 구간 2, 구간 3이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 1은 분극 상태인 거다. 구간 2는 지금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구간 3은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숫자는 꼭 외워놔야 되는데 마이너스 80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재분극이 일어나는 거의 끄트머리지. 요때를 특히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다 이렇게 표현해. 과분극. 과하다 이거지. 재분극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이야. 과분극이라 그래서 과분극일 때 막전이는 얼마다? 마이너스 80이다. 꼭 명심해야 돼. 꼭. 알겠니?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구간 4라고 한다 그러면 구간 4는 다시 이제 분극 상태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요 그래프는 한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그 지점의 막전이가 그 전후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그 옆에 우리 교과서 그 밑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지금 거기 대표 문제 그래가지고 자극의 전도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똑같이 시간인데 세로축에 막 투과도라는 말이 나와. 투과도. 막 투과도 말 그대로 막을 통과하는 정도라는 뜻이잖아. 그럼 봐봐. 야, 분극일 때는 요 그림 안 지웠잖아. 분극일 때,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이온하고 칼륨이라는 이온이 시간에 따라서 막을 통과하는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 근데 자, 분극일 때 자극을 주기 전에는 나트륨 통로도 닫혀 있고 칼륨 통로도 닫혀 있으니까 나트륨도 들락날락해 못해. 못하지. 칼륨도 들락날락해 못해. 못하지. 그러면 이른바 분극일 때는
나트륨이건 칼륨이건 막 투과도가 얼마여야 돼? 0이야 0. 통과하는 게 거의 없다. 0은 아니지. 사실 0보다는 조금 위다. 왜? 자, 통과하는 거니까 펌프에 의해서는 어쨌든 통과하고 있지. 조금씩은. 그래서 어쨌든 거의 0보다 조금 이제 위야. 자, 그러다가 자극을 줬어. 자극을 줬단 말이야. 자극을 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랬지?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상황일 때 나트륨은 어쨌든 뭐 밖에서 아니든 안에서 막 나트륨은 막 통과를 하고 있는데 칼륨은 통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나트륨이라는 녀석의 막 투과도 확 증가하지. 맞지? 통로가 열리면서 이제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니까 나트륨이라는 녀석의 막 투과도는 막 증가를 해. 지금 거기 그래프 보면, 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때 이제 자극을 줬다고 치면 지금 우리 그래프랑 비교하면, 그제? 그러면 그때까지 거기 보면은 여기 구간을 딱 나눌게. 지금 그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실선으로 그려지는 A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B 그래프가 하나가 있잖아. 그제? 자, 거기서 A 그래프가 이 나트륨이라는 녀석의 막 투과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나트륨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확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나트륨 통로가 닫힌다 그랬지?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 어떻게 돼?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감소하겠지. 맞아? 나트륨은 이제 더 이상 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펌프는 작동하고 있다만 통로 기준으로 이제 닫혀버리면 점점점 통과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그러면서 뭐가 열려? 칼륨 통로가 열렸잖아. 그럼 칼륨은 이제 밖으로 막 쏟아져 나. 일단 나트륨이 통과하는 정도가 줄어들 때 칼륨은 어떻게 되는 거야? 통과하는 정도가 점점 늘어났겠지. 맞아? 그잖아. 아까 소위 말한 이제 재분극이 일어날 때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은 들어오는 게 점점 줄어들 거고 칼륨은 나가는 게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트륨이란 녀석의 투과도가 줄어들 때 칼륨이란 녀석의 투과도는 점점 늘어나서 맥시멈을 찍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칼륨도 다시 줄어들겠지. 그지? 그래서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렇게 원래 상태로 또 이렇게 되돌아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요 순서. 분극이 일어날 때는 뭐 둘 다 막혀 있으니까 둘 다 통과하는 게 거의 없다. 펌프에 의해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러다 탈분극이 되면 나트륨이 겁나 쏟아져 들어오니까 나트륨의 막투가 확 높아진다. 그러다가 이제 재분극이 되면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서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 칼륨이라는 녀석은 나가는 게 생기니까 투과도가 점점 늘어나겠구나. 그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칼륨이라는 녀석의 막 투과도를 나타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놔도 돼. 무조건 그래프는 이거 하나야. 그래서 막 투과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게 무조건 나트륨이라는 이온의 막 투과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좀 그래프가 이거 최고치가 좀 낮은 게 칼륨이라는 녀석의 막 투과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것도 구간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분극 상태였던 거고. 그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확 증가할 때까지는 탈분극인 거겠지? 그제? 그리고 여기까지는 재분극이겠지? 재분극?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분극 이렇게 된 거지. 그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순으로 변해갈 때 나트륨이라는 이온과 칼륨이라는 이온의 막 투과도가 어떻게 변해가는구나를 나타낸 그래프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대표 문제 봐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제? 자, 거기 보면 구간을 나눠놨지? 구간 1, 2, 3. 자, 구간 1이 여기네 지금. 그지? 따지면 여긴 거야. 구간 1. 여기가 구간 2. 여기가 지금 구간 3인 셈인 거잖아. 자, 구간 1에서 3은 모두에서 A의 농도는 자, A가 지금 누구? 얘잖아. 나트륨이잖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이거 시험에 꼭 나오거든 별표나. 니네 나트륨은 아까 뭐 탈분극일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무조건 나트륨은 언제나 바깥이 많은 거야. 꼭 명심해야 돼. 나트륨은 무조건 밖이. 그게 뭐 분극일 때건 탈분극일 때건 재분극일 때건 간에 나트륨은 무조건 밖이 많아.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에서 A잖아. 그지? 그래서 A는 안에서보다 밖에서 높다. 무조건 맞는 말인 거야. 알겠지? 기억 맞는 말이고.
구간 3에서 확산에 의한 B의 유출에 의해서. 구간 3이면 여기잖아. 그지? 맞잖아. 칼륨은 아까 이때가 재분극 상태면 칼륨 통로가 열려서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막 확산에 의해서 나간다 그랬지? 니은도 맞는 말인 거야, 지금. 맞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자, 구간 1이면 여기 분극일 때, 자, 분극일 때, 잘 봐.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A의 이동 방향. 야, 그러니까 분극일 때 나트륨은 통로로는 이동을 못 하는 거거든? 펌프에 의해서만 이동해.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간단 말이야. 알겠어? 구간 1일 때, 분극일 때 나트륨은 펌프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어. 0은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안에서 바뀌거든? 근데 그 뒤에 말 읽어보면은 구간 2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A는 이거잖아. 야, 탈분극일 때 나트륨은 통로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방향이 서로 어때? 반대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트륨이랑 똑같은 나트륨인데 얘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땐 밖에서 아니고 펌프를 통해서 이동할 때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이게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지. 그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이동 방향이 같다 그러면 안 돼. 서로 반대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트륨이라는 애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향하고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향이 같냐 이거잖아. 무조건 반대야. 통로를 통해서 이동, 이건 칼륨도 마찬가지거든. 칼륨도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때는 안에서 바뀌잖아. 근데 펌프를 통해서 이동할 땐 밖에서 아니거든. 무조건 펌프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향하고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향은 서로 무조건 반대가 돼야 돼. 그게 나트륨이 됐건 칼륨이 됐건.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게 니네 지금 1학년 때 배운 생물보다 수준이 확 올라가 있지, 그지? 어려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 가면 요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너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여기 있는 내용은, 자, 지금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뭐였지? 길다란 축삭돌기가 있으면 자극을 준 그 지점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축삭돌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축삭돌기가 있어 자극을 준 거기서 이제 전기 신호가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얘기한 거야. 요 그래프지. 자, 참고로 여기서 자극을 줬더니 막전이가 쫙 올라갔잖아. 그럼 삐쭉 한번 올라갔지. 그럼 이거를 막전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자극을 줬더니 막전이가 변했지. 그럼 활동전이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그래프에서 활동전이의 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까지를 우리가 활동전이의 크기라고 얘기해. 활동전이의 크기. 그러니까 따지면 105 정도가 되는 거야. 단위는 미리볼트를 쓰는데 활동전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넘어가야지. 이 얘기 좀 더 해볼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극을 주면 막전이가 변해. 막전이가 변해서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가면 활동전이가 생겼다. 흥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그때 그 흥분이 발생했을 때 활동전이의 크기는 요만큼이야. 여기서부터 이 꼭대기까지를 활동전이 크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이라는 자극을 줬더니 그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역치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20의 자극으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커질까? 자, 이 활동전이의 크기는 꼭 명심해. 이거 써놔야 돼. 그러니까 니네 3페이지에다가 써놓으면 돼. 요만큼을 활동전이의 크기라고 하는데 자, 이 활동전이의 크기는 자극이 강해져도 자극이 세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써놔야 돼. 자극이 세져도 활동전이의 크기는 안 변해.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어. 응?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부분 이렇게 나눠볼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 자극을 빵 준 거야. 잘 봐. 자극을 줬어. 자, 10이라는 자극을 줬어. 그랬더니만 여기서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요 활동전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알겠어? 자극을 10을 줬을 때
자극을 여기다가 10을 줬더니 여기서 활동 전이가 이렇게 생겼어. 그 크기는 105라고 쳐볼게. 그럼 이번에는 내가 자극을 20의 자극을 더 세게 꽉 찔러봤어. 그래도 이건 안 변한다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는 안 변하는데 내가 10의 자극을 줬을 때 활동 전이가 한 번만 생겼다면 20의 자극을 주면 2번 생기는 거야. 그 빈도만 증가하는 거. 알겠니? 자, 그래서 쓰면 자극이 강해져도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고요. 변하지 않고 대신에 그 활동 전이의 횟수, 빈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10의 자극을 줬더니 한 번만 생겼던 게 20의 자극을 주면 2번 생긴다 이거지. 그 빈도만 증가한다. 활동 전이의 빈도만 증가. 알겠어? 활동 전이 빈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요거 꼭 명심해야 된다. 자극이 강해지더라도 그러니까 역지 이상의 자극이지. 활동 전이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그 빈도만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자극을 주면 막전이가 변하는 거고 막전이가 변하면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물론 역지 이상일 때 얘기다. 그리고 역지 이상인데 그거보다 더 세지면 그 빈도수만 늘어나는 거다. 크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다 자극을 줘서 여기서의 변화만 살펴봤다면 나는 자극을 여기다만 줘도 그게 옆으로 점점점 퍼져나가거든? 그러니까 다른 지점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해서 변하게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자 이 말인 거야. 자. 자, 여기다 여러 개를 좀 그려볼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지점에 대해서만 본 거라면 이제부터는 여러 지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축삭돌기가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자, 이게 시간 순서야. 뭐 T1, T2, T3일 때라고 칩시다. 시간 순서로 지금 그려놓은 거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구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극을 줬다고 해볼게. 응? 자, 자극을 주기 전에는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축삭돌기 바깥쪽은 전부 뭘 띄고 있다고? 전부 바깥쪽은 플러스를 띄고 있었고 안쪽은 전부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안쪽은 전부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고 바깥쪽은 전부 플러스를 띄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준 거야. 그지? T1일 때 자극을 딱 준 거야. 그럼 T2가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자극을 준 지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 통로 열리고 나트륨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안쪽이 점점 플러스로 변해간다 그랬지. 맞아?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지?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양옆은 여전히 바깥쪽이 뭐야?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맞아? 이렇게 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자극을 딱 주는 순간 지금 여기가 원래 분극이었는데 자극을 딱 주면 여기가 이제 탈분극이 되는 거잖아. 맞아? 탈분극이 돼서 여기 안에 나트륨이 많아진다 그랬지? 맞니? 그럼 이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자극을 딱 주면 여기가 분극이었는데 자극을 주는 순간 이 지점이 탈분극이 되잖아. 맞아? 근데 그 순간에 양옆은 아직도 평온한 분극 상태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가 이제 탈분극이 되면 여기가 나트륨이 많아지니까 내가 아까 그렸지만 그 나트륨들이 옆으로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확산이 된다 그랬지. 확산이 되면서 내가 자극을 줬던 그 지점은 다시
안쪽이 점점 마이너스로 변해가면서 바깥쪽이 다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는 재분극이 일어날 거야. 맞아? 그지? 그런데 그때 얘 재분극이 될 때 여기 많았던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이 되니까 양쪽 옆은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어떻게 돼? 안쪽이 점점 뭐야? 플러스로 바뀌어가잖아. 맞지? 여기 있던 나트륨이 양옆으로 확산됐으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된 거야? 얘죠. 저절로 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고기가 탈분극이 되잖아. 근데 자극을 이때 딱 주고 말면 이제 여기는 재분극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양옆은 저절로 탈분극이 되는 거야. 자극을 안 줬는데도. 맞아? 양옆이 저절로 탈분극이 돼버려. 맞지? 그러면 탈분극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 뭐가 생겼다? 활동전이가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여기서 활동전이가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가 또 양옆이 저절로 활동전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줬는데 그게 이 옆으로 간 셈이야 지금. 저절로. 맞지? 시간이 거기서 또 지나. T4가 됐다고 하자. T4가 됐다고 할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재분극이 됐던 애는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지. 분극으로 되돌아갔어. 분극으로. 분극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 양옆으로. 그러면 또 여기 있던 나트륨이 여기만 머물면 또 옆으로 계속 확산이 될 거 아니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지? 그러면 그 양옆이 저절로 탈분극이 됐던 지점은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옆으로 확산이 되면서 저절로 재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재분극이 되면서 거기 있던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됐잖아.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저절로 뭐가 돼? 자극을 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탈분극이 돼. 맞아? 탈분극이 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저절로 확산이 탈분극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 네 개의 그림을 합친다고 치면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줬더니 탈분극이 됐고 시간이 되면 여기가 탈분극이 되고 시간이 되면 여기가 탈분극이 점점 퍼져나가잖아. 저절로. 그지? 자극을 딱 한 번만 줬는데 저절로 퍼져나가요. 맞아? 저절로 퍼져나가. 그것도 어디로? 양쪽으로. 맞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야. 자극을 한번 딱 줬는데 그 자극을 준 지점에서 흥분이 발생해서 활동전이가 생겼는데 저절로 다른 부위로 그게 활동전이가 점점 생겨나. 퍼져나. 이거를 뭐라고 하는?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흥분의 전도. 이렇게. 흥분의 전도. 뉴런에다가 한 군데만 자극을 딱 주면 그게 저절로 전기 신호가 생기면서 저절로 옆으로 퍼져나간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전도라고 한다고. 전도. 그럼 선생님이 아까 일종의 그 전기 신호가 어쨌든 그럼 축삭도기에 따라 가는데 마리집이 있고 없고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봐. 만약에 지금 여기가 재분극이 되면 여기가 탈분극이 돼야 되는데 잘 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고 쳐봐. 마리집이 있다고 쳐봐. 여기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고 치자고. 여기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나트륨이 여기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얘가 절연체 역할을 하니까 일로 확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집이 없으면 한 칸만 갈 거를 마리집이 있으니까 두 칸을 가버려야 돼.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어때? 더 많이 간 거 아니야?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게 더 빠른 거야. 전도 속도가 마리집이 있는 경우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그 마리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연체 역할이기 때문에 원래 마리집이 없으면 여기서 여길로 확산이 될 거가 마리집이 있으면 여기서 열로 확산이 돼버린다. 더 많이 가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그래서 한 뉴런 안에서 한 지점에 자극을 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얘기했던 운동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자극을 빵 주잖아? 그러면 그거 확대한 게 이 모습이라니까?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 양옆으로 쭉 퍼져나가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한다고. 전도. 그러면 그렇게 전도돼서 가는 애가 이게 이제 축삭돌기가 일로 가면은 뭐가 있어? 축삭돌기 끝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자, 이쪽으로 전도가 돼서 갈 수도 있지. 일단 이쪽으로 전도돼서 가는 경우 생각해 보자고. 가. 시작 잘 들어야 돼. 가. 그럼 끝나잖아. 그럼 이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 또 다른 뉴런에 이렇게 가지돌기가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가지돌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맞니? 그러면 탈분극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축삭돌기 끝까지 가. 그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여기를?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한다 그랬지. 여기까지 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끊겼잖아. 이어져 있으면 계속 탈분극이 돼서 갈 텐데. 근데 요 축삭돌기 끝에 가잖아? 여기에 끝부분에는 말단이라고 하는데, 말단에는 주머니 같은 게 있어.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어요. 시냅스 소포. 그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있거든.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 그러면 탈분극 여기까지 끝까지 가지. 그러면 끝까지 가면 그 탈분극이 여기 끝까지 오면 그것 때문에 이 시냅스 소포가 터져. 터지면서 요 틈 사이로, 시냅스 틈 사이로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확산이 돼서 뿜어져 나와. 그러면 자, 이쪽에 이제 가지돌기 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지돌기 여기 세포막도 축삭돌기랑 똑같아. 여기 뭐가 있겠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시냅스 틈 사이에도 나트륨이란 이온이 이렇게 있어. 요 가지돌기 안에도 나트륨이 이렇게 있어. 칼륨도 있어. 그리고 그 가지돌기 세포막에도 이렇게 칼륨 통로도 있고 나트륨 통로도 이렇게 있어. 그럼 현재 얘네들은 무슨 상태였다? 분극 상태였다고. 그래서 지금 통로들이 다 닫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탈분극이 돼서 축삭돌기 끝까지 오면은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이 틈 사이로 확산이 돼서 뿜어져 나와. 그럼 확대를 하잖아. 이렇게 여기 가지돌기 쪽이야. 그럼 여기에 나트륨 통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도 지금 나트륨이 있고 여기에도 나트륨이 지금 있다 그랬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요 가지돌기 입장에서 요 바깥쪽에 나트륨이 더 많고 안쪽에 나트륨이 적은 상황인 거야. 그 나트륨 통로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지돌기 쪽에는 이렇게 수용체라는 게 있어. 수용체. 그래서 요 축삭돌기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가지고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요 나트륨 통로 그 수용체 딱 이렇게 달라붙어. 그러면 그 결과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돼? 징 열려. 징 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통로가 열렸으니까 나트륨이 여기 많았으니까 이 안으로 확산이 돼서 들어가겠지. 맞아? 그럼 그 결과 여기가 뭐가 돼? 탈분극 되는 거야. 그럼 탈분극이 되면 또 이 원리에 의해서 옆으로 계속 그게 퍼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뉴런의 중간에다 자극을 줘. 그래서 한 뉴런 안에서 그 자극에 의해서 흥분이 발생한 게 퍼져나가는 거는 전도라고 하는 거고, 특히 축삭돌기 끝에 가면 전도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잖아?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가지돌기 쪽에서 또 탈분극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쭉 또 간다. 그럼 요거.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이쪽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건너갔어. 이건 전달이라고 하는 거야, 전달. 흥분의 그래서 전도와 전달이라고 하는데, 전도는 한 뉴런 안에서 좌우로 퍼져나가는 거, 양쪽으로. 그리고 축삭돌기 끝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건너가는 건 전달이라고 한다고, 전달. 알겠니? 전달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도와 전달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전도와 전달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된다. 이제 전도와 전달의 차이를. 전달은 이렇게 시냅스를 건너가는 게 전달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 이쪽에 예를 들어서 운동률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줬어. 그럼 일로 전도가 돼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오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오는 애도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오는 애는 여기로 건너갈까? 못 건너가요. 이 시냅스를 이렇게 못 건너가. 왜 못 건너갈까?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이유는 탈북 돼갖고 왔잖아. 왔는데 이쪽에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어. 그게 터지면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기 때문이야. 근데 가지돌기 쪽에는 그 시냅스 소포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오더라도 못 건너가는 거야. 게다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쪽 세포막에도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수용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도 여기 생각해봐. 여기도 세포막이니까 여기 나트륨 통로가 있거든. 그럼 여기 얘가 수용체가 있으면 이 아세틸콜린이 여기에도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얘가 열리면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무조건 이 전달은 어디서 어딜로만?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일어난다. 그거 꼭 명심해야 돼. 여기다 써놓을게. 자, 흥분의 전달은 무조건 어디서 어딜로만?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무조건 일어난다. 알겠어? 절대로 가지돌기 쪽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야. 지금 말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가지돌기 쪽에는 뭐가 없다? 시냅스 소포가 없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축삭돌기 쪽에는 그냥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나트륨 통로 분명히 칼륨 통로 다 있거든? 근데 뭐가 없다? 수용체가 없다.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힘들게 나왔는데 그게 이 수용체랑 결합해서 얘가 열려버리면 그게 다시 일로 들어가는데 그럼 못 건너갈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는 절대로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달됐잖아. 그럼 나중에 이 아세틸콜린이 어떻게 될까? 다시 흡수됩니다. 이 축삭돌기 쪽으로 다시 흡수가 되든지 분해돼서 없어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자극이 한 번 주어지면 딱 한 번만 일어난다.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 남았어. 그럼 그때 이렇게 이제 여러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거 이제 말이 집 없다고 쳐. 여기 탈북된 거야. 그러면 동시에 이 지점들, 우리 한쪽 방향만 생각합시다. 이제 이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할게. 일어날 때, 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까 그 막전이 변화 그래프 있지. 자, 그걸 얘기할 거야. 잘 봐야 돼. 우리 아까 그렸던, 여기가 이제 막전이고, 시간. 자, 지금 선생님 요거에 대한 그래프 요거야. 지금. 나중에 이 그래프를 합칠 거야. 알겠니?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이지. 이게 핵심.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니네 이제 요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무조건 나오거든. 그 어려운 문제가 학교 시험에도 나올 건데 그걸 못 풀어. 이 내용이 일단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건드려 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걸 건드리고 나서 몇 번 이제 좀 틀리고 해보면 그 요령은 금방 찾아.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이해가 중요해. 잘 봐. 아까 우리 막전이 그래프 한 지점에서 아니 이렇게 그려줄까 그러면? 잠깐만. 요걸 지울게. 자, 얘는 요 옆에다. 자,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 B 지점이라고 합시다. 현재 T2일 때,
자, 우리 아까 막전이 그래프 있지. 자, A 지점은 막전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A 지점은 현재 분극이었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요 그래프 그렸었지. 그럼 현재 A 지점은 어때? 분극이었다가 지금 자극을 줘서 탈분극이 되고 있으니까 A 지점은 지금 막전이가 쫙 그래프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그때 B 지점은 어때? 아직까지 분극이잖아. B 지점은 아직까지 분극 상태거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T3일 때 A점의 막전이는 어떻게 돼? 아까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면 아까 선생님 재분극이 일어날 때 어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전이가 내려가고 있겠지.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A점. 맞아? 그러면 그때 지금 B는 뭐 되고 있어? 탈분극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B점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 그리면. 맞아? 이 그래프를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야 이제. 잘 봐. 그러면 자, 여기는 여기 C라고 할게. C. 이렇게 막전이 그래프에다가 각 지점들의 전위를 여기다 점 찍어서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아까 여기서 요 그래프에서 여기까지가 분극, 여기까지가 탈분극, 여기가 재분극, 여기가 다시 분극이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T2일 때 A점은 현재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 그래프상에다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때 요 지점의 막전위를 표시한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겠지. 맞아? 점 찍어 이렇게. 현재 A점의 전위는 한 요 사이 어딘가가 될 거 아니야.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맞지? 그때 B는 어디야? B는 현재 분극이니까 무조건 막전위가 현재 여기겠지. 그래프에다 표시한다 그러면 현재 B 지점의 막전위를 요 그래프상에 표시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70을 여기잖아. 여기.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T3일 때 똑같아. 자, T3일 때. 현재 T3 상황일 때 A점의 막전위는 어디겠어? 자, 여기 마찬가지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순이라면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A 지점은 막전위가 요 그래프상에서 여기 어딘가겠지. 근데 점 찍어봐. 여기 A. 맞아? 근데 그때 B는 어디야? B는. 현재 B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B 지점의 전위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기 어딘가가 될 거 아니야. 전위가. 요쯤 되겠지. 맞아? 자, 그때 C는 어떻지? C 지점은 아직까지 뭐야? 안 왔잖아. 그럼 C 지점은 아직까지 분극이거든? 그러면 현재 C 지점의 전위는 어떻게 돼? 분극이니까 여기겠지, 여기.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니네 이런 이제 이런 게 나와. 문제에서 특정 시점에 뭐 예를 들어 T3면 T3, T2면 T2 이렇게 특정 시점에 여러 지점의 전위들을 막 알려주거든. 숫자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림으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보통 숫자로 줘. 뭐 예를 들어서 T3일 때 A점의 막전위는 얼마더라, B 지점은 얼마더라, C 지점은 얼마더라 이렇게 주거든. 그럼 그거를 니네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가지고 표시하는 거야. 표시하면 자, 우리가 자극을 준 지점이 A지.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지점일수록 그 막전위는 이 그래프상에서 더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돼. 이해됐니? 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여러 지점의 막전위를 알려주잖아. 그럼 지금 표시된 거 봐봐. 우리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A에다 자극을 준 거잖아.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깝거나 자극을 준 지점일수록 특정 시점의 전위를 표시라면 이 그래프상에서 무조건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돼. 이런 순으로 표시가 된다고. 자극을 준 지점에서 멀리 갈수록 그 막전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표시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자, 예를 들자면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16페이지에 가면은 16페이지에 가면은
24번 문제가 있거든. 별표 한번 해봐봐.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 뭐 자주 나오기도 하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문제들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봐봐. 지금 요렇게 축삭 돌기가 길게 있대. 여기가 이제 아니고, 바뀌래. 그래서 지금 여기가 X 지점이고, 여기가 Y 지점인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중간에, 여기가 D1, D2, D3, D4 이렇게 있어.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보통 이제 민마리집 갖고 보통은 이제 마리집이 없는 경우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X나 Y 중에 한 곳만을 자극한 다음에 흥분의 전도가 1회 일어날 때 네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한 막전이래. 자, 거기다가 줄거나 네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한 막전이 거기다 줄거. 내가 지금 얘기한 그 얘기거든. 어느 한 지점에다 자극을 주고요. 특정 시점에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막전이를 측정을 했대.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랬더니만 자 D1은 마이너스 70mV가 나타났고 막전이가 자 단위는 생략할게. D2는 마이너스 30, D3는 마이너스 지금 80, D4는 마이너스 70인 거야. 자, 이것만 보고 자극을 어디다 줬는지를 찾아야 돼. 그럼 잘 봐봐. 요 주어진 숫자들을 말이야, 이렇게 그래프에다 표시를 해보는 거야. 잘 봐. 막전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하나 그려놔, 이렇게 니네가. 맞지? 그려놓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 때 힌트가 항상 내가 아까 외우더라. 마이너스 80이 나오면 이건 뭐다? 과분. 딱,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있잖아. 잘 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80이 나오는 지점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근데 마이너스 80인 곳은. 그러면 D3는 무조건 전위가 현재 여기라는 거야. D3의 전위 표시하는 거야. 여기 D3인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70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30이 나오는 곳은 그래프상에 두 군데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7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거나 혹은 여기나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 70이 나올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0, 여기도 마이너스 30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D2가 마이너스 30인데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마이너스 30인 거냐,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마이너스 30인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각 지점의 전위를 여기다 표시했을 때,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울수록 오른쪽이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자극을 어디다 줬는지 모르지? 자, X나 Y 중에, 자, 그럼 X에다 줬다고 쳐봐. 그러면 원래 중간에다 주면 양쪽으로 가지만 끝에다 주면 이쪽으로만 쭉 간다고. 그러면 자극이 어떤 순서로 지나가야 돼? D1, D2, D3, D4 순으로 지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그때 어느 특정 시점에 딱 재면 D1의 전위가 가장 오른쪽에 표시가 돼요. 지금 어디 있어? 마이너스 70 나오지? 만약에 X에다 자극을 줬다. 근데 그때 D1이 마이너스 70이다. 그럼 여기가 돼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70, 여기도 될 수 있어. 여기도. 근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70, 여기도 마이너스 70, 여기도 마이너스 70 나올 거거든.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다 자극을 주면 D1을 제일 먼저 지나간단 말이야. 제일 먼저 지나가는 곳일수록 그때 전위가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X에다 자극을 줘서 D1을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D1이 이제 마이너스 70이면 그래프에다 표시하면 여기가 돼야 돼. 두 번째로 어디 지나가야 돼? D2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D2는 이제 마이너스 30이잖아.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D3가 더 오른쪽에 있거든. 그럼 이 순서대로라면 D1 다음에 D3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모순인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X에다 준 게 아니다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Y에다 자극을 준 거야. 해봐. Y에다 자극을 줘. 그럼 어떤 순서로 지나가? D4, D3, D2, D1 순으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그때 이 D4의 막전이가 가장 오른쪽에 표시돼. 그럼 봐. 마이너스 6이라고 쳐봐. D4가. 그럼 그 다음에 D3 여기 되네? 그 다음에 D2 마이너스 30이면 여기나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D1의 마이너스 70이면 여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어때? 순서가 딱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X하고 Y 중에서 Y에다 자극을 줬구나.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을 기준으로 그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운 지점일수록 그 지점의 전위가 그래프상에 표시했을 때 더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돼. 알겠어? 무조건이야, 이거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고. 얘도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여러 지점의 전위를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럼 그걸 니네가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했을 때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울수록 그래프의 오른쪽에 표시가 돼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마이너스 30, 이렇게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니네가 그걸 논리적으로 잘 따져줘야 돼. 아, 얘는 더 가까우니까 이쪽에 있어야겠구나. 이게 돼야 돼. 근데 속도도 나와, 나중에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마찬가지로 어때야 돼? 먼저 지나갈 거 아니야. 더 오른쪽에 전위가 표시돼야 돼.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뉴런을 비교할 수도 있거든.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워크북에는 좀 있을 수 있거든. 워크북도 한번 봐볼까? 좀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이제 6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에 20, 좀 표시 한번 해봐. 5페이지에 20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6페이지 24번. 한 별표 한 3개쯤 해놓으면 돼. 6페이지 24번. 그 다음에 뭐 8페이지 29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이걸 응용한 문제거든. 자, 지금 보면 니네 여기 선생님 보면 봐봐. 워크북 1.0이라고 돼 있지. 워크북 2.0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워크북 숫자가 커질수록 난이도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은 1.0인데 그 2.0은 우리가 내신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 하는 거 봐서 내가 중간에 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일단 요 내용은 이해가 됐지? 뭐 100%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어쨌든 요 내용만큼은 최대한 좀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된다. 최대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네? 그럼 일단은 교재로 오셔가지고요. 교재로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5페이지 얘기까지 한 거거든. 5페이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 또 근수축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잠깐 쉽시다.